자, 오늘 차량은 BMW N47 엔진이 올라가 있는 F10 520D N47 엔진이 올라가 있는데 요소수가 들어간 타입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막 수리를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리가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요소수 히팅 장치에 관련된 고장 코드만 지워지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차예요. 처음에 입고가 됐을 때는 DPF 막힘 경고등, 그 다음에 DPF 차압이 정상으로 나왔지만 클리닝 하고 나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서 차압 센서까지 지금 교환을 해서 해결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요소수 관련해서 질소산화물 센서 2번 쪽, 1번 쪽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운전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 요소수 히팅 장치 단선 경고등이 하나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요소수 관련해서 잘은 아직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 전달은 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일단 그 요소수 질소산화물 센서라고 하죠. 낙스 센서라고 하는데, 이 낙스 센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벤츠에서 지금 낙스 센서 문제가 많죠. 그거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낙스 센서 2번의 위치는 여기 있어서 만날 수 있지만 1번 쪽하고 뭐 PM 센서나 요소수 공급 라인은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 하부 커버들이 잔뜩 있어서 요거를 좀 일단은 다 탈거를 해놓고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차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놨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놨으면 첨부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질소산화물 센서 낙스 센서 2번을 교환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낙스 센서가 1번은 여기에 여기 요 센서예요. 1번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PM 센서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질소산화물과 DPF의 PM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진단하는 과정 중에서 요소수 쪽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매연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매연은 DPF에서 전부 다 걸러주고요. 이 안에 금속망에서 걸린 매연들은 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타게 돼요. 이게 DPF를 잘라놓은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일 아랫부분이에요. 제일 아랫부분에 검댕이들이 축척이 되고 있다가 일정량 이상 압이 걸려서 차압 센서를 이용해서 압이 걸리는 거와,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엔진이 가동 시간,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주행거리를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재생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 3가지의 조건으로 재생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중 가장 민감한 게 차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고, 이 검댕이들이 타고 남은 게 이렇게 갈색 내지는 조금 붉은색 이렇게 돼서 축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쪽이 뚫려 있으면 반대쪽은 막혀 있고 이쪽이 막혀 있으면 반대쪽은 뚫려 있기 때문에 매연과 배기가스가 혼합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셀을 배기가스는 통과하되 매연은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는 30만이 넘었어요. 30만이 넘었지만 배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면 전혀 매연이 묻어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DPF가 교환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클리닝을 이용해서. 근데 만약에 흑연이 나왔으면 깨지거나 녹은 건데, 깨지거나 녹은 상태에선 클리닝을 한다고 해도 뭐 깨진 게 다시 붙을 수도 없는 거고 복원이 안 됩니다. 그 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기가스, 질소산화물과 PM, 매연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장 코드가 요소수 쪽이 들어왔는데 DPF 클리닝을 해보자, 이런 건 절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매연은 여기서 다 잡고, 그 매연이 다 잡혔는지 검출하는 센서가 이 바로 PM 센서예요. 매연이 일정량 이상, 그러니까 ECU에 입력돼 있는 거 이상 넘어오게 되면 PM 센서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검출을 하는 PM 센서예요. 즉 모니터링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센서는 이 앞에 여기에 하나 있고, 이 SCR 컨버터 뒤쪽으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비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그냥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도 아직까지 요소수에 대해서 100% 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소수 도징 펌프는 여기에 있죠. 요소수 인젝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소수를 분사를 하게 되면 이쯤 어딘가에 믹서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공기와 요소수를 잘 혼합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믹서를 통해서 쭉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CR 촉매에서. 그러니까 진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솔린 차량들 혼합비 검사할 때 뭘로 검사하죠? 산소 센서 1번과 2번, 그걸로 검사하잖아요. 산소 센서 1번에서 검출하는 것과 2번에서 검출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촉매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1번에서 질소산화물의 양을 검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도징 펌프에서 요소수를 분사를 해서 이 컨버터에서 환원 작용이 되면 결국에는 뒤에 2번 센서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로직이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2번 센서와 1번 센서를 둘 다 띄웠지만 1번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번은 마이너스 500ppm으로 가 있었습니다. 고정이에요. 움직이지를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2번만 교환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센서를 재생수리하시는 분들이나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소모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장이 많아요. 질소산화물 센서가. 그렇게 해서 2번 센서를 작업을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500ppm에 가 있던 게 이제 정상적으로 항속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ppm 미만권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100ppm, 200ppm 이렇게 가 있다. 요소수 분사를 해서 환원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소산화물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정화를 하니까 여기에선 적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을 다 하고 났더니 이번엔 질소산화물 히팅 라인에서 단선이 있다라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이 요소수 공급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요소수 탱크에서부터 제일 앞에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고질병일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요소수 공급 라인에 제가 요걸 하나 덧대 놨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실리콘도 여기다 쏴놓고 펑크가 나 있었어요. 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나 모르겠다. 여기 이렇게 대어서 장시간 이렇게 대인 자국이 이렇게 있죠. 철판이랑 쓸려서 완전히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얼어요. 겨울철에는 얼어요. 영하 11도 이하 떨어지면 아마 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소수에는 히팅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히팅 장치는 요 요소수 전 라인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요소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겉에는 히팅 라인이 감겨 있는 거예요. 요거를 뜯어서 정상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한번 살짝 까서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 질소산화물 센서가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센서가 그냥 이 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센서와 배선과 이 모듈이 통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수입차들 보통 기본 단가가 거의 100만 원입니다. 97만 원, 98만 원, 뭐 93만 원 이렇게 해요. 그나마 저렴한 쉐보레도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 센서 하나에 100만 원 떠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1번과 2번을 고장을 구분해서 갈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2번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2번만 교환을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항속주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400, 500, 600, 700, 100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센서 단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질소산화물이 진짜로 많이 넘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정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인젝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을 DPF와 SCR은 전혀, DPF와 요소수는 전혀 다르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질소산화물과 매연의 관계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지알이 달리고 저압이지알이 달리고
요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들이 달린 목적 중에 하나가 연소실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서 달린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연소실 온도를 제어를 해야 되냐면, 열이 많으면 매연은 줄어듭니다. 대신 질소산화물이 올라가요. 그리고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반대로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대신 질소산화물은 적게 나와요. 이 중간 어딘가쯤에서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적정하게 나오게끔 유도하는 게 이런 EGR과 저압 EGR 이런 것들이 달린 목적이에요. 기본 개념이 잘 쉽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약 0.9옴, 얘는 약 0.9옴. 지금 고품 상태는 여기 보이게 찍어줘야 돼요. 네. 네. 신품은 약 0.38옴. 아니 3.8옴. 3.8. 신품은 약 3.8옴. 현재 날씨는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 측정이 돼요. 빼세요. 옆구리에다 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지? 네. 여기 또 데이지 않을까요? 되지. 그래서 아까 뺐던 홀스를 덧방해 줄 거야. 이러면 조금 데이더라도 원래 순정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쪽 막아놓고 뒤 막아놔야지. 보면 고장 코드가 DD 쪽에 하나 들어와 있고, 이게 이제 요소수 관련 시스템 문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소수 쪽에 오류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이제 히팅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정량 공급 라인 히터 트리거링 접지로 단락, 아까 그 저항값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내부의 단선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고장 코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소수 관련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장 코드가 지워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시운전을 가야 합니다. 얘네들은 가서 SCR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고장 코드 삭제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 코드는 지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요소수가 실제로 지금 분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데이터가 ppm 단위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1번과 2번이 일을 잘 하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시운전을 가볼게요. 지금 현재는 작동 중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앞쪽 센서부터 차례대로 일을 들어갑니다. 1번 센서에서는 지금 한 3ppm 나온다라고 계측을 하고 있어요. 뒤에는 아직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요소수 쪽 작업을 하고 나면 대략 한 30km 내외로 시운전을 다녀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시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SCR 질소산화물 센서, 낙스 센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번 센서는 항속 주행이고요. 약 속도는 80km, RPM은 한 1200, 1300, 1400 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고 차량이 워밍업이 되기 시작하면 낙스 센서 1번부터 활성화가 되고 1번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열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2번 센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번 센서에서 지금 약 한 350ppm이 나오고 있는데 1번 센서에서 질소산화물을 검사할 때 350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요소수를 분사하고 요소수 컨버터, SCR 컨버터를 지나서 환원이 되고 나면 이렇게 12, 13 ppm 이런 식으로 정화가 되는 거죠. 지금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고 요소수 시스템은 정상이 다 돌아온 것 같고 또 이제 체크 컨트롤에서 보면 워셔액 부족, 카메라 이용 보조 시스템 결함만 남고 요소수에 관련된 건 모두 다 지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고장 코드가 지워지는지 그리고 고장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를 피드백을 한 번 더 받고 작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D 쪽과 선택적 촉매 감소 SCR 쪽에서 오류가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 지워졌고 SCR 쪽도 지워졌고 그 무수히 많이 들어오던 고장 코드들이 지금은 이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저 공급 라인을 한번 파손이 있었던 부위를 제가 한번 살짝 뜯어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 아, 저 속에 쓸린 자국이 보인다. 저기. 그치? 일단 한번 뜯어보자. 자, 이게 관이고 관을 감싸서 이렇게 히팅 장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영하의 온도로 떨어졌을 때 녹았을 때 요소수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난 부위는 여기 이 부분 아주 살짝 단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지 어쨌든 지금 외부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데선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